안녕하세요 꾸님들, 제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파워 서플라이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공동구매를 통해서 저렴한 RD6024를 많이들 구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구입을 해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사용을 못 하신다는 답글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나중에 차차 영상을 보시게 되면 내가 사용하면서 더 많은 사용 방법을 습득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제품 구동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또 배터리가 만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간단하게 이 파워 서플라이의 사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약간의 주의점만 좀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정말 만능 충전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되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사용법을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작을 하면서 사용하는 배터리가 대부분 이 세 종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로 이 배터리들을 충전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배터리들의 만충전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터리 하나당 전압이 4.2V입니다. 자, 이 4.2V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최고로 100% 충전을 했을 때 4.2V까지 충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산철, 자, 인산철 같은 경우는 3.65V입니다. 역시나 100% 만충전압이 3.65V고요.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도 리튬 이온과 동일한 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과 폴리머는 그냥 아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리튬 이온이나 리튬 우리가 인산철을 충전을 할 때 이 만충전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배터리가 100%가 넘어가면 배터리가 터질 수도 있고 누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배터리 상태가 손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배터리의 만충전압은 먼저 알고 충전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터리 두 개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같은 그 끼리. 그러면 용량만 늘어나고 전압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만약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돼서 1S2P라면 똑같이 4.2V로 충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직렬 연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부분에 플러스를 이렇게 덧대서 첫 번째 단과 끝에 단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직렬 연결로 해서 배터리가 전압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4.2V, 4.2V 8.4V가 되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는 배터리 전압이 늘어나고 병렬로 연결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가 몇 S, 몇 직렬인지를 알고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인산철 배터리가 3.65V의 만충전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 때는 배터리를 4개를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4S1P라는 배열로 해서 파워뱅크를 만들어요.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1P가 2P가 되고 3P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산철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4S로 만들기 때문에 3.65 곱하기 4 이렇게 하게 되면 14.6V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산철 파워뱅크 12V를 사용하는 인산철 파워뱅크를 충전을 하신다면 14.6V의 전압으로 충전을 해야 돼요. 그 외의 전압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터리의 직렬 개수에 따른 개당 만충 전압을 직렬 개수로 곱해서 나오는 전압으로 무조건 파워 서플라이는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전류값입니다. 암페어. 자, 전류값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게 100% 답은 아니지만 배터리 용량의 10%가 안정적이라고 말들을 하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20%까지는 배터리 상태가 크게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100Ah 용량의 파워뱅크를 가지고 있다면 최고 20%인 20A의 전류값으로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으로 충전을 했을 때는 배터리가 부풀 수도 있고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급속 충전을 하시더라도 20A,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충전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터리의 전압, 만충 전압을 알고 충전을 해야 되고, 그 배터리를 얼마까지 전류값을 줘서 충전을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알고 사용을 하셔야지만 파워 서플라이를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 서플라이 기계로 이 3개의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을 켜게 되면 앞쪽에 이렇게 단자나 숫자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한 방식이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숫자판 있죠. 자, 이 숫자판은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값을 입력을 할 때 좀 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뭐 12.6 볼트 엔터, 뭐 5A 엔터 이런 식으로 다이얼이 아닌 버튼식으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나 전류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온 버튼을 눌러야지만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12.6V 지금 세팅해 놓은 전압이 출력이 되는 스위치 버튼입니다. 메인 스위치는 여기에 전원 버튼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온오프 버튼 같은 경우는 전압이나 전류를 출력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만 ON을 눌러 주시면 되고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오프로 전압이나 전류를 꺼 주시면 이렇게 0V로 되면서 전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액정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인풋은 내부에 들어가는 파워의 전원입니다. 우리가 68V 짜리 지금 파워를 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67.97V가 나오고요. 혹시라도 파워가 이상이 생긴다면 여기에 입력 전압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는 파워를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입력 전압이 나오는 거고, 자, 아래쪽 이 노란 숫자 있죠? 볼트 세팅, 전류값 세팅입니다. 지금은 14.6V에 5A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노란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력할 세팅 값입니다. 그래서 온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14.6V 우리가 세팅한 전압이 출력이 되죠. 암페어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배터리가 연결이 돼야지만 출력이 되는 거고, 일단 세팅은 최고 5A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하는 값을 보여주는 이 노란색 숫자고요. 자, 여기 아래쪽 보면 하늘색이 있습니다. 자, 하늘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파워가 60V 24A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뭐 쇼트라든지 이상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전압이 높아졌을 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전압을 세팅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OVP는 62V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제품이 60V다 보니까 60V가 넘어갈 때 차단이 되게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14.6V로 충전을 하는데 14.7V에 차단이 되게 해놓고 싶으면 이 부분을 세팅을 해 놓으면 돼요. 우리가 과전류나 과전압을 넘어가지 않게 세팅하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액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메인 버튼 4개입니다. 자, 이 메인 버튼 4개 같은 경우는, 자, 먼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볼트 세팅입니다. 14.6V로 지금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3셀 배터리 12.6으로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만 눌러서는 세팅이 안 돼요. 여기서 볼트 셋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12.6으로 하면, 자, 여기가 바뀌죠. 여기서 엔터 이렇게 하면 12.6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온 버튼을 누르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역시나 그 옆에 있는 아이셋은 이제 전류값 세팅입니다. 전류값도 지금 5A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나는 20A로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20 엔터 그러면 20A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볼트나 전류값은 버튼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전압이나 전류값을 눌러서 엔터를 누르시면 변경이 되는 스위치예요. 자, 그리고 MEM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메모리 기능입니다. 자, 이 메모리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6V도 사용하고 또는 뭐 14.6V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배터리를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여기 숫자 위쪽에 보면 M1, M2, M3, M4, M5, M6 이렇게 메모리 숫자 버튼이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연한 글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모리를 저장을 할 때 쓰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14.6V를 나는 메모리 1번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메모리 버튼을 누르고 1번을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M1이라는 1번에 14.6V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볼트를 12.6으로 사용을 하다가 14.6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Shift 버튼 있죠? 자, 이 숫자의 위에 연하게 쓴 글씨들은 Shift를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위에 부분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방금 1번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Shift 누르고 1번을 누르면 14.6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오케이 하면 바로 방금 전에 세팅해놨던 14.6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ON 누르면 바로 파워 서플라이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셀 배터리 8.4V를 3번에다 입력하고 싶으면 먼저 전압을 8.4V로 해놓고 전류값도 5A로 해놓은 다음에 메모리 버튼을 누르고 3번을 누르면 이제 3번에 8.4V에 5A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Shift 2번을 누르면 아까 14.6V에 세팅이 된 전압을 불러오게 되고, 만약에 Shift 3번을 누르면 방금 전에 8.4V 저장해 놓은 이렇게 8.4V로 바로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배터리를 이렇게 총 9개까지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이에요. 그리고 Shift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숫자 위의 기능들을 사용하는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버튼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여기에 있는 다이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아시는 대로 똑같습니다. 볼트 버튼을 누르고 돌리면 숫자가 올라가요. 그렇죠? 돌리면 숫자가 올라가죠. 근데 나는 10단위부터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에 있는 커서를 10단위로 올리고 돌리면 돼요. 또 이렇게 이 버튼이나 다이얼 같은 경우는 전압이나 전류값을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사용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있는 단자입니다. 검정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자,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는 검정색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단자는 동일한데 플러스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배터리 표시가 있고 그냥 플러스 표시가 있죠.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집게로 연결을 했을 때 이 배터리 부분에 플러스를 꽂았을 때는 배터리가 인식이 돼야지만 충전을 합니다. 무조건 파워 서플라이가 전압이나 전류값을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할 때만 전용으로 쓰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배터리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배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자, 이 배터리의 전압은 지금 여기에 보면 2.9V가 나오네요. 이 배터리의 전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6.8V의 배터리지만 지금 2.9V 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배터리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격은 14.4V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18650 4S3P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충전 전압은 16.8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2V에 4셀이기 때문에 16.8V가 맞겠죠. 그러면 전압 세팅을 16.8로 해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4S3P이기 때문에 한 6A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 한 1A 정도에서 2A 정도까지만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전류값은 1A, 엔터. 자, 16.8에 1A로 세팅이 됐고요. 이때 이제 온 버튼을 누르면 충전을 시작합니다. 14.3V에 1A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16.8V로 세팅을 했는데 왜 14.37밖에 안 나올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충전기와 동일하게 해당 전류값에 맞는 전압으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14.38로 충전을 하지만 지금 내가 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을 때 이 배터리에 대한 1A에 맞는 전압이 14.38인 거예요. 만약에 2A로 올렸을 때는 전압이 좀 더 올라갑니다. 자, 전류값을 2A로 바꾸면 자, 14.54로 바뀌었죠. 우리가 세팅한 전류값에 맞게 만충 전압은 16.8이지만 전류값에 맞는 전압으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2A로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전압이 이렇게 14.56에서 또 14.57로 올라가죠. 좀 있으면 14.58, 14.59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16.8까지 꾸준하게 2A로 충전을 하면서 전압을 올려가면서 충전을 합니다.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가 강제 충전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있는 부분은 배터리가 인식이 되고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지만 충전을 시작하는 조금 안전장치가 들어간 충전 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하는데 충전이 안 돼요. 회로가 잠겨서 아예 0V가 나오는 배터리들은, 인식이 안 되는 배터리들은 충전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는 우리가 배터리가 인식이 안 돼도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강제로 전압과 전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테스트를 하거나 우리가 배터리를 강제 충전을 할 때 이 단자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에 꼽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똑같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이 부분도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녹색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인식하면서 충전하는 방법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강제 충전 방식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할 때는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안전한 이 가운데 녹색 단자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낫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제품을 구동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자, 이 LED 같은 경우는 12V를 사용하는 LED 랜턴입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쪽에 단자에 연결을 하면 우리가 제품은 구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품들은 가운데 버튼은 전혀 사용이 안 되고요. 자, 이쪽 플러스 끝부분 빨간색 플러스에 연결을 하시고 제품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전하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쇼트가 안 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압 볼트 12V 엔터. 전류 값은 우리가 제품을 구동을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전류를 가져다 쓰거든요. 그래서 전류 값은 20A, 우리가 높은 전류 값으로 세팅을 해도 돼요. 자, 20A로 세팅을 하고 전원을 켜볼게요. 자,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이 제품이 몇 와트를 소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2V의 전압을 줬을 때 1.75A를 먹고요, 21W를 소비를 하네요. 12V를 줬을 때 1.75A, 20.98, 21W 정도를 소비하는 제품입니다. 이 랜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품을 구동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또는 이 제품이 소비하는 전력은 얼마인지를 알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랜턴으로 나는 10시간 사용할 수 있는 집어등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1.75A 곱하기 10시간을 하면 17.5Ah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면 이 랜턴을 10시간 동안 구동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소비 전력을 알아서 뭔가를 제작을 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선 같은 경우는 RD6024 모델의 전용 리드선입니다. 자, 이 리드선 같은 경우는 24A까지 버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용 케이블을 따로 판매를 하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잭을 만들어서, 집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전류값에 허용되는 좀 두꺼운 전선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고 사용하세요. 안 그러면 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8V까지 캐패시터 금방 충전되죠. 0V였던 캐패시터도 이렇게 강제 충전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모드로 하면 캐패시터는 전압이 없었기 때문에 충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배터리 모드, 또 강제 충전이나 제품 테스트 모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배터리 충전이나 또는 제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간단한 파워 서플라이의 기능을 알려드렸고요.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RD6024 제대로 사용하셔서 찾아가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